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차가운 차고 바닥에 진돗개 수리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꼬리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가족이라 불렀던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고통을 보고 포기하지 않기로 한 순간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단단하고 매정했다. 수리는 이틀 동안 그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원래 수리였지만 그 이름을 지어준 남자는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듣는 말은 그냥 개야, 돈 낭비야, 내가 뭘 어쩌겠어 같은 것뿐이었다. 수리는 6살의 진돗개로 한때 강하고 자랑스러웠다. 초록색 마당에서 공을 쫓고 목줄 소리에 기뻐 짖으며 현관을 자신의 임무처럼 지켰다. 하지만 몇 주 전 뒷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고 점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서지도 못했다. 수의사는 신경 문제, 아마도 척추퇴행일 수 있다고 했다. 치료는 가능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휠체어와 물리치료,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남자, 그녀의 주인은 한숨만 쉬고 두 번째 진찰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제 수리는 어수선한 차고 구석에 찢어진 수건 위에 누워 있었다. 문은 하루에 한두 번만 열렸다. 금속 그릇에 음식이 밀려 들어오고 물이 담긴 그릇이 놓였지만 말 한마디, 손길, 따뜻함은 없었다. 수리는 가끔 낑낑거렸지만 크게 소리를 내지 않고 자신이 아직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다른 소리의 신발, 더 부드럽고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차고 문이 완전히 열렸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리는 눈을 가늘게 떴고 그때 그녀를 보았다. 중년의 여자, 청바지, 갈색 부츠, 파란 후드티, 머리를 뒤로 묶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서 상황을 살폈다. 수리는 머리를 들려고 했지만 간신히 성공했다.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여자는 목을 꿀꺽 삼키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늙었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늙지 않았어요. 그 남자, 수리의 주인은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다. 걷지 못해요. 원하면 가져가세요. 여자는 수리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수리의 몸이 굳었지만 여자는 낮고 부드럽게 몸을 숙였다.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외침도, 혐오도, 한숨도 없었다. 수리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여자는 손을 내밀어 만지지는 않고 보여주기만 했다. 수리가 다시 낑낑거렸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기 혼자 누워 있었구나. 그렇지? 남자가 뒤에서 한숨을 쉬었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는 끝났어요. 오늘 여기서 내보낼 거예요. 여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사료, 약, 이제 당신 문제예요.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여자는 수리를 내려다보며 다시 무릎을 꿇었다. 알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나와 함께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같이 해결할 거야. 그녀는 전화를 꺼내 통화했다. 안녕하세요. 큰 개를 도와야 해요. 마비된 것 같아요.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요? 수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을 깜박였다. 따뜻함과 희망을 느꼈다. 몇 분 후 픽업 트럭이 도착했다. 2명의 수의 테크니션이 들거들 들고 나와 수리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우고 담요로 감쌌다. 여자는 옆에 앉아 계속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수리는 귀를 기울였다.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힘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무언가였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수의 클리닉은 소독약과 신선한 커피 냄새가 났지만 수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깨끗한 수건이 깔린 들것에 누워 가슴이 얕게 오르내렸다. 문이 열릴 때 귀가 살짝 움직였다. 그녀를 구한 여자, 이제 지은으로 알려질 여자는 문 옆에 서서 가방 끈을 꽉 쥐고 설명할 수 없이 소중해진 개를 바라보았다. 연두색 수술복을 입은 수의 테크니션 민서가 수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 척추를 덮은 털을 부드럽게 쓸었다. 저항 없이 들어 올려졌어요. 민서가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조용히 낑낑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민서는 놀라며 올려다보았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대부분의 개는 물었을 거예요. 용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수리의 눈에서 봤던 그것, 싸우지 않고 움찔하지도 않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미 포기했기 때문임을 알았다. 문이 다시 열렸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위기에 한 박사님이 들어왔다. 은퇴 안경, 회색 수술복. 그는 지은에게 작게 미소 지었다. 전화로 말씀하신 그 아이인가요? 네, 이름은 수리예요. 그는 들것 옆에 무릎을 꿇고 수리 옆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아가씨. 수리는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리와 등을 살폈다. 저항도, 반응도 없었다. 긴 침묵 후 그는 지은을 보았다.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버려질 뻔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며칠 동안 차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수의사도, 약도, 도움도 없었어요. 한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 데려오길 잘하셨어요. 그는 뒷다리를 들어 작은 반사망치로 밝은 철을 톡톡 쳤다. 아무 반응 없었다. 다시 해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깊은 통증 반응이 없어요? 척수가 심하게 눌렸거나 끊어진 것 같아요. 지은은 목을 꿀꺽 삼켰다.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한 박사는 그녀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 척추 퇴행이나 디스크라면 수술이 도움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누워 있었고 신경 반응이 없어 회복 가능성은 낮아요.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 눈물이 고였다. 아직 어리잖아요. 겨우 6살이에요. 알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심장은 강하고 폐는 깨끗해요. 죽는 건 아니지만 마비 상태예요. 지은은 수리 옆에 무릎을 꿇었다. 수리는 눈을 깜박였지만 머리를 들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박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놓아주는 걸 선택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놓아줘요. 그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돌볼 여력이 안 된다면 선택지예요. 그는 문을 가리켰다. 여기 두고 가도 돼요? 결정할 때까지 편안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지은은 문을 보지 않았다. 오직 수리만, 버림받아도 침착하려 애쓴 이 망가진 아름다운 개만 보았다. 지은은 수리의 발에 손을 얹었다. 아니에요. 그 바닥에서 데려온 건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박사는 존중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항염증제를 시작할게요. 신경과 전문의를 소개해드리고 카트, 맞춤 휠체어도 있어요. 도움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놀라워요. 지은은 눈물을 닦고 속삭였다. 그럴 기회를 줄 거예요. 수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지은을 마주했고 그 눈빛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희미한, 연약한 희망. 지은은 기흥구의 클리닉 주차장에서 이마를 핸들에 댄 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이제 부드럽고 꾸준한 비가 내려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뒷좌석에서 수리는 두꺼운 담요 위, 수건이 깔린 크레이트 안에 누워 있었다. 진찰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멈추지 않고 지은을 보았다. 지은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프리랜서 교열자로 혼자 전셋집에 살고 저축은 거의 없었고 조용한 삶을 살던 중 이제 이 망가진 개가 생겼다. 내가 뭐 하는 걸까? 그녀는 속삭였다.
수의사 비용은 통장 잔고를 거의 바닥냈다. 신경과 전문의 견적은 MRI만 200만 원이 넘었다. 맞춤 카트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약, 기저귀, 물리치료 숫자가 폭풍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뒷좌석을 다시 보니 수리는 여전히 조용히 믿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수리를 집으로 데려왔다. 거실 구석을 정리하고 방수 패드를 깔고 부드러운 담요를 덮었다.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수리를 크레이트에서 들어 올렸다. 수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은이 그녀를 내려놓자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며칠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은은 몇 시간마다 일어나 수리를 씻기고 패드를 갈고 욕창을 막기 위해 몸을 살짝 바꿔주었다. 약을 이유식에 섞어 숟가락으로 먹였다. 매일 저녁 옆에 앉아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짖지도 꼬리를 흔들지도 표정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 구조단체에 전화했다. 공간도 이런 상태의 개를 위한 자금도 없었다. 고펀드미를 시작했지만 이틀 만에 10만 원을 겨우 모았다. 그러던 셋째 날 밤 자정 직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긴장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문을 천천히 열자 민서가 재활용 쇼핑백과 접이식 램프를 들고 서 있었다. 선을 넘는 게 아니길 바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계속 생각났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말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주말에 이동성 구조 그룹에서 자원봉사해요. 시설은 없지만 친구와 얘기해서 수리에게 맞을 것 같은 카트를 구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이에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가방을 내밀었다. 하네스, 복부 슬링, 여분의 오줌 패드예요. 혼자 하지 말아야죠. 지은은 놀라 그녀를 보았다. 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민서는 수리가 담요에 누워있는 곳을 보았다. 버려진 건 수리의 잘못이 아니고 대부분은 신경 안 쓰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은의 목이 메었다. 함께 그들은 수리의 복부 아래에 슬링을 부드럽게 끼우고 처음으로 일으켰다. 수리의 앞발이 바닥을 눌렀다. 뒷다리는 아직 안 됐지만 스스로를 지탱했다. 지은의 손이 입으로 갔다. 세상의 애민서는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하려고 해요. 수리는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움직였다. 걸음은 아니었지만 끌림, 움직임, 신호였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눈물이 흘렀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민서가 속삭였다. 우리도 안 해요? 수리는 마비되기 전에도 조용한 개였다. 짖기보다 바라보고 뛰기보다 기대고 소리가 아닌 존재로 지키는 개였다. 민서가 카트를 가지고 온 아침, 수리는 처음으로 낮고 불확실한 소리를 냈다. 지은은 옆에 무릎을 꿇고 귀 뒤에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 알아? 휠체어는 아름답지 않았다. 중고라 살짝 긁히고 금속 튜브와 다른 바퀴로 만들어졌지만 사랑으로 조정되었다. 적당한 높이, 패드 하네스, 꼬리 구멍. 민서는 부드러운 장갑을 끼고 차분하고 참을성 있게 있었다. 그냥 해볼 거예요. 싫어하면 멈춰요. 부담 없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뒤틀렸다. 안 되면 어쩌지? 수리를 들어 프레임에 끼우는데 거의 20분이 걸렸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계속 떨었다. 앞발이 매트를 닿았고 뒤는 부드러운 하네스에 매달렸다. 그들이 물러서서 기다렸다. 수리는 얼어붙은 듯 눈이 민서와 지은 사이를 오갔다.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다. 할 수 있어, 아가. 수리는 눈을 깜박이고 움직였다. 왼쪽 앞발이 작게 앞으로, 오른쪽도. 바퀴가 한치, 또 한치 굴러갔다. 갑자기 수리는 움직이고 흔들리며 망설였지만 일어서 있었다. 지은은 숨을 헐떡였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수리는 4걸음을 가다 앞발이 미끄러졌다. 하네스가 받쳤지만 턱이 바닥에 닿았다. 이번엔 낑낑거리지 않았지만 멈췄다. 지은이 달려가 받쳐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수리의 눈은 달라졌다. 고통이 아닌 부끄러움. 그들은 카트를 벗기고 담요에 눕혔다. 몇 시간 동안 수리는 머리를 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지은은 저녁까지 옆에 앉아 다시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민서가 말한 구조단체에서 전화가 왔다. 용인시 외곽의 이동성 재활센터가 수리의 사진을 보고 일주일 무료 치료를 제안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시도해야 해요. 민서가 말했다. 일어서거나 밀지 않으면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은은 이해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카트를 다시 끼우고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한 번만 더 해봐. 아가 이수리는 지은을 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처음 날부터 하지 않은 말을 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의수리가 고개를 돌려 눈이 마주쳤고 갑작스럽고 흔들리는 노력으로 앞으로 밀었다. 빠르지 않고 멀리 가지 않았지만 방을 가로질러 굴러갔고 한 걸음 더, 그리고 짖었다. 짧고 놀랍고 스스로를 놀라게 한 듯했다. 지은은 눈물을 터뜨렸다. 민서는 크게 웃었다. 살고 싶어 해요. 이틀 후 그들은 센터에 도착했다. 넓은 공간, 유리벽, 실내 램프, 잔디길. 리드 치료사 박 박사가 조용히 수리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은은 의심이나 한숨을 예상했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다. 싸움꾼이구나. 그렇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리는 그의 손을 핥았다. 내일 수중치료를 시작할게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지은이 물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지은은 수리가 카트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나도 안 포기할게요. 수리는 재활센터의 잔디 트랙을 반쯤 갔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카트가 고르지 않은 땅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수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잠시 멈추고 몸을 떨더니 앞다리로 천천히 주저앉았다. 박 박사가 몇 초 만에 달려왔다. 지은은 이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수리, 아가, 괜찮아. 수리의 혀가 입 옆으로 늘어지고 눈은 흐릿했고 숨은 빨랐다. 안으로 데려가죠. 박 박사가 급히 말했다. 검사실에서 수리는 패드 테이블에 부드럽게 눕혀졌다. 체온을 재고 혈액을 뽑았다. 지은은 옆에 서서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빴다. 시간이 시간처럼 흘렀다. 마침내 박 박사가 돌아왔다. 열이 있고 백혈구 수치가 높아요. 요로 감염이에요. 지은은 무릎이 후들거렸다. 심각한가요? 마비된 개에겐 심각할 수 있어요. 빨리 퍼질 수 있지만 괜찮을 거예요. 네, 그는 말을 망설였다. 지금 사항생제를 시작할게요. 24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클리닉에 머물렀다. 떠날 수 없었다. 담요를 수리 테이블 옆 바닥에 깔고 손을 어깨에 얹고 웅크렸다. 수리는 움직이지 않고 낑낑거리지 않고 싸우며 가만히 있었다. 민서는 아침 일찍 근무 전 커피와 땅콩버터 간식을 들고 왔다. 강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강한 개도 도움이 필요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하필 수리일까? 왜 저렇게 버려졌을까? 민서는 옆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할 때만 동물을 원하고 편리하지 않으면 버려요. 지은의 턱이 굳었다. 하지만 수리는 늘 착했어요. 두 번째 밤은 더 심했다. 수리는 토하고 숨이 거칠어지고 눈이 흐릿했다. 박 박사는 약을 늘리고 수액을 추가했지만 걱정은 얼굴에 쓰여 있었다. 지은은 또 머물렀다. 새벽 2시
클리닉이 조용할 때 그녀는 눈물로 속삭였다. 다시 걸어도 상관없어. 짖거나 뛰거나 쫓아도 괜찮아. 그냥 있어줘. 그녀는 이마를 수리에 댔다. 이제 너는 내 거고 나는 내 거야. 그냥 있어줘. 아침이 되자 수리는 눈을 완전히 맑게 뜨고 지은의 손을 핥았다. 아직 위험은 아니었지만 열이 내렸다. 수의 테크니션이 미소 지었다. 박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몇 년 만에 가장 심하게 울었다. 사흘 후 수리는 도움으로 일어서고 카트로 4걸음을 걸었다. 눈은 맑고 짖음은 더 컸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정신이 돌아왔다. 클리닉은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이야기를 올렸다.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리고 진실을 썼다. 이건 수리예요. 마비되고 버려지고 감염으로 거의 잃을 뻔했지만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게시물이 바이럴이 되었다. 기부가 쏟아지고 낯선 이들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의 메일함에서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수리에게 망가진 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지은은 그날 밤 수리에게 읽어주었고 꼬리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다. 새 카트가 도착한 날 공기가 달랐다. 재활센터 직원들도 가볍게 걷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언가 큰 일이 올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배달원이 큰 갈색 상자를 금처럼 들고 왔다. 수리에게는 정말 금이었다. 지은은 옆에 서서 상자를 열었다. 이건 빌린 카트가 아니었다. 수리만의 것, 맞춤형, 가볍고 빨강과 검정 알루미늄, 부드러운 메모리 폼 스트랩, 조절 가능한 높이, 복부 패드 하네스, 잔디와 카펫에도 좋은 고무 바퀴. 아름다웠다. 수리는 패드매트에 누워 귀를 앞으로 기울이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서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준비됐어. 아가. 수리는 짖지 않았지만 입술을 한번 핥고 머리를 들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지은은 앞을, 민서는 뒤에 스트랩을 조정했다. 수리는 더 무겁고 강해졌다.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들이 손을 떼고 물러서자 수리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일어섰다.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치료실. 건너편에서 다른 개가 짖었다. 수리는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귀가 움직였다. 그리고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왼쪽 앞발, 오른쪽 앞발,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갔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었고 흔들렸지만 힘과 목적이 있었다. 지은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흘렀다. 민서는 크게 웃었다. 날아가요. 수리는 복도 중간에서 뒤를 돌아 그들이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 하고 짧고 날카롭게 생명으로 가득 차 짖고 계속 갔다. 밖으로 나가 재활마당의 뒷문을 열었다.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간이었다. 잔디는 초록색, 태양은 따뜻했다. 지은은 목줄을 풀었다. 가봐. 수리는 잠시 망설이다. 몇 번 빠르게 밀며 나아갔다. 혀가 입 옆으로 늘어지고 눈은 크고 밝게 빛났다. 한 번, 2번 돌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바퀴가 잔디를 튀기고 귀가 펄럭였다. 다른 개들이 현관에서 짖으며 지켜보았다. 직원들이 나와 보았다. 수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당 끝에서 너무 빨리 돌아 거의 넘어질 뻔했다. 지은이 달려갔지만 수리는 스스로 바로잡았다. 앞발을 넓게 벌리고 계속 갔다. 더 짖고 더 돌았다. 수리는 자랑하고 있었고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그날 밤 집에서 지은은 크레이트 문을 열었다. 수리는 스스로 들어가 웅크려 쉬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었다. 2주 후 지역 뉴스가 수리의 이야기를 다뤘다. 재활마당에서 수리를 찍고 지은, 민서, 박 박사를 인터뷰했다. 일요일 밤 방송되었고 다음 날 수천의 이메일이 쏟아졌다.
장애 아동의 부모, 척수 손상 군인, 구조활동가, 우울증과 싸우는 10대들로부터 수리는 자신을 구했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희망을 줬어요. 지은은 그날 저녁 수리가 발에 머리를 얹고 앉아 말했다. 넌 기적 이상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메시지야. 수리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만족했고 발을 내밀어 지은의 손을 건드렸다. 늦봄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수리가 카트에서 평화롭게 쉬는 나무 바닥을 비췄다. 더 이상 들어 올릴 필요 없었다. 수리는 조용히 자신감 있게 방에서 방으로 움직였다. 물그릇 위치를 알고 밖에 나갈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지은이 땅콩버터를 어디 두는지 알았다. 지은이 수리를 차가운 차고 바닥에서 생기 없고 버려지고 잊힌 채 발견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수리는 잘 지냈다. 털은 두껍고 빛나게 자랐고 근육은 강해졌으며 잔디, 램프, 카페툴 넘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정신이 가벼웠다. 이 오후 지은은 뒷마당에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준비했다. 잔디는 깎였고 울타리에는 태양광 조명이 줄지어 있었다. 이웃과 재활센터 친구들이 모여 지은이 수리의 축하의 날이라 부른 행사에 참석했다. 생일도 수술 기념도 아닌 삶, 생존, 회복, 계속 가는 선택을 축하하는 날. 민서가 강아지 컵케이크 상자를 들고 먼저 도착했다. 박 박사는 휠체어 모양의 고무 장난감을 가져왔다. 온라인으로 도운 기부자들도 이 특별한 개를 만나러 왔다. 모두 수리 옆에 무릎을 꿇고 귀 뒤를 긁으며 속삭였다. 대단해요. 처음부터 당신 이야기를 봤어요. 나도 계속 가게 했어요. 50대 여자, 은색 머리를 닦고 부드러운 눈빛의 은주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웃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수리 영상을 보고 다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은은 멈칫하며 말했다. 정말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네요. 그렇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유는 완벽함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라고 일깨워줬어요. 수리는 그 순간 짧고 자랑스럽게 짖고 손님들을 돌며 피크닉 담요에 다리를 꼬고 앉은 소년 앞에 멈췄다. 그는 뇌성마비가 있었고 작은 보행기가 옆에 있었다. 소년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수리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기대었다. 저녁 늦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마당의 조명이 반짝였다. 지은은 현관에 앉아 수리가 발치에 있었다. 하늘은 짙은 주황색으로 변했고 새들은 조용해졌으며 공기마저 세상이 멈춰 반성하는 듯 했다. 지은은 수리를 내려다보며 아빠를 포개고 눈을 반쯤 감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해냈어, 알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꿨어. 나도 바꿨어. 수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지은은 손을 뻗어 그녀의 심장에 얹었다. 넌 망가지지 않았어, 수리. 절대 망가진 적 없어. 다시 온전해지길 기다린 거야. 그날 밤, 지은은 마지막 이메일을 받았다. 오하이오의 소녀가 썼다. 오빠가 휠체어를 탄대요. 개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수리 같은 개를 키울 지도라고 해요. 사랑은 다리가 없어도 우뚝 설 수 있음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지은은 눈물 속에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수리를 다시 보니 담요 위에서 깊이 잠들어 꼬리가 꿈속에서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수리는 걷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찾았다. 그녀의 목적은 네 바퀴로 사람들의 마음과 집을 지나 다시 믿고 싶어하는 낯선 이들의 삶으로 굴러갔다.